안녕하세요. 상담을 찾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꽤 꺼려지는 일입니다. 원인 중에 하나가 대도시에서 경쟁이 심한 문화에서는 내가 가진 어떤 정보가 상대방에게 활용될 수 있는 꺼리가 될 수 있고 약점을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문화적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표현하는 것이 약하다라는 관념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가 상담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영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적이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점도 있고요. 그렇지만 학생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했을 때는 상담 서비스 홍보가 잘 돼 있고, 나 요즘 상담받고 있다, 지금 상담을 통해서 이런 점들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공유하는 문화가 꽤 많이 퍼져 있는 것으로 저는 경험적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내가 친구들에게 소개를 받았다, 그 친구들이 이런 상담이 좋다고 하더라, 이런 상담은 좀 별로였다 라는 피드백을 들었다, 주위에도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유를 했다, 저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자기 생각과 감정을 오픈한다는 것이 어색한 것이 사실인데, 이런 부분들이 점차 전 국민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정신건강 문화, 정서적 개방성을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선도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상담하면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을 복용하는 문제와 늘 같이 거론이 되고는 하는데, 예를 들면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나 기질상 신경생물학적으로 컨트롤을 좀 꼭 해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물이 좀 더 선행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진단하고 상담을 병행하는 문제에서는 약물 복용이 먼저냐 상담이 먼저냐, 두 가지를 병행할 것인가 어느 한 가지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상담센터와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보셔서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상담을 받는다, 약물을 복용한다에 대한 인식이 이렇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쯤 말씀을 드리고, 상담사들이 남자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저희는 상담을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멋지고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이 추상적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고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줄 아는 통찰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사후 약방문처럼 일이 터지고 나서야, 일이 골마 터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급한 불을 끄려고 병원을 찾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애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을 하거나 더 큰 병이 생기기 전에 작은 병들을 다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상담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좀 이런 데서 문제가 있고 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설사 살아가면서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심리적으로 불편감이 있다 라고 느낄 줄 아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병식이 있다, 자기 통찰을 할 줄 안다,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 혹은 심리적으로 개방성 있는 분들이 상담센터를 많이 찾아오세요. 저를 포함한 많은 상담사들은 상담센터를 찾아오는 것부터 일단 그 사람에게서 심리적인 자원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이 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한테 한 번쯤은 잘못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설사 잘못이 없더라도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줄 아는 것은 큰 심리적 자원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없이 무조건 바깥 사회나 사람에 대해서 탓을 하고 자기를 돌아볼 줄 못할 때 조금 성숙하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담센터를 일단 찾아온다는 것부터 좋은 가능성을 갖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물론 자기 통찰, 성찰 혹은 메타인지 같은 것들이 너무 과할 경우에는, 이를테면 독수 공방이라든가 자기 감정 혹은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회피하거나 자기를 고립시키는 일종의 또 다른 방어기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더 우울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회나 어떤 일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정확하게 나의 감정과 생각을 얘기하고 요구하고 따질 줄도 알기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화살이 자기에게로 돌려지면 그땐 또 우울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도움도 얻으시고 하려면, 저는 세 가지 관점으로 나와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나에 대해서 혹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생각과 감정을 정리를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타인이 나에게 어떤 피드백을 줬는지를 따져보시는 거예요.
근데 타인도 범위가 여러 가지잖아요. 가족이나 연인처럼 가까운 사람도 있을 테고 그냥 알고 지내는 먼 개념의 지인도 있을 테고. 근데 이제 나를 정말 오랫동안 보면서 안 사람이 아니라면 나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때 조금은 가볍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뭐 가볍다는 의미가 정말 나를 알려고 하는 노력이나 나를 알지 않고서 그냥 막 내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말들은 좀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정말 큰 도움과 통찰의 계기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들은 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봤던 사람들에게서 듣는 피드백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은 그 피드백을 준 사람이 속한 전문 영역에서 그 전문성이 신뢰할 만한가 그런 점들을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속한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오래된 비유긴 하지만 서양 문화에서는 나의 생각을 말할 때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예의라고 하지만 동양 문화에서는 요즘은 그렇진 않죠. 그렇지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예의 없다 라고 보는 시선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속한 문화, 한국 사회 혹은 어떤 지역, 어떤 공동체라는 것에 그 속에서 내 행위, 내가 처한 상황, 겪고 있는 어려움이 사회적으로 어떤 함의가 있고 내가 속한 그곳에서 구성원들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와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자기 개념을 구성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관점을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내용 정리해보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고 또 다음 영상들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